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자마자 좋아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제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나는 뉴욕 8번대로의 33번가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려고 줄 서 있었다. 등기 직원은 자신의 일에 실증난 사람처럼 보였다. 편지에 무게를 달고 우표를 주고 잔돈을 거슬러 주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조로운 직업이 되풀이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 봐야겠어. 그래, 뭔가 근사한 말을, 나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 친구에 대한 근사한 말을 해서 저 친구가 날 좋아하게 만들어 봐야지. 저 친구한테서 진심으로 근사한 구석이 뭐가 있을까? 때로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일 수도 있다. 특히 낯선 사람에게서 그런 구석을 찾기란 쉽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렵지 않았다. 나는 당장 아무런 사심 없이 찬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내가 준 봉투의 무게를 재는 동안 나는 열의를 담아 말했다. 저도 당신처럼 머리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얼굴은 미소를 빛나고 있었다. 옛날만큼은 못해요. 그는 짐짓 겸손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머리가 젊은 사지 시절처럼 풍성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근사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대단히 기뻐했다. 우리는 사소한 대화를 즐겼다.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은 제 머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였다. 아마도 그 친구는 그날 구름을 걷는 기분으로 점심 먹으러 나갔을 것이다. 그날 밤에 집에 나선 아내에게 내 이야기를 틀림없이 들려 주었을 것이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으리라고 정담할 수도 있다. 정말 아름다운 머리야. 이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들려준 적이 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다. 그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바라고 그랬냐고요?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노력했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으로 어떤 것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소소한 행복도 나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인정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경매를 받아 마땅한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영혼은 야생 능금보다도 작기에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 실패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사실 나도 그 등기 직원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다. 나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언가를 원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보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에게 해준다는 느낌을 원했다. 그런 느낌은 그 일이 일어난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더라도 당신의 기억 속에서 빛나며 노래하고 있을 것이다. 인간 행동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도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그 법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주 많은 친구들을, 물론 영속적인 행복도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존 듀이 교수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 중에서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다 라고 말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이유는 그 충동이 우리를 문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인간관계의 원리들에 대해 고찰해왔다. 그 모든 고찰을 통해 한 단어의 중요한 가르침이 도출되었다. 이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간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3000년 전 이미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조로아스터가 그것을 가르쳤다. 2400년 전 중국에서는 공자가 이것을 가르쳤다. 도교를 만든 노자도 양쯔강 계곡에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부처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이미 겐제스 강둑에서 이를 가르쳤다. 힌두교의 경전들은 부처보다도 1000년 전에 이미 이를 가르쳤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살던 돌 많은 언덕에서 이를 가르쳤다.
예수는 한 문장으로 이 가르침을 요약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적어도 자신의 좁은 세상 안에서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한다. 싸구려 칭찬, 진지하지 않은 아첨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진정한 인정을 갈망한다. 찰스 스와브가 말했듯이 친구와 동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하고 아낌없이 칭찬을 주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다. 그러니 황금률을 따라서 우리가 남들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해답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라디오시티 빌딩에서 안내원에게 헨리 슈베인 사무실 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다. 단정의 유니폼을 차려입은 안내원은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한 목소리로 그는 대답했다. 헨리 슈베인 18층 1816호실입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로 달려나가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돌아와 말했다. 제 질문에 잘 대답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정말 알아듣기 쉽게 분명했어요. 마치 예술가처럼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기쁨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안내원은 중간에 잠깐 쉰 이후 각각의 정보들을 끊어 말한 이유들을 세세하게 말해주었다. 나는 겨우 몇 마디 말로 그를 우쭐하게 만들었다. 18층으로 올라가며 나는 그날 오후 세상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더해 주었다는 생각을 했다. 당신이 프랑스 대사가 되거나 미국의 사교 클럽인 엘크스 클럽의 클램 베이크 위원회 의장이 된 다음에나 이 인정의 철학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철학은 마치 마법과 같은 효과를 매일같이 가져다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렌치 프라이를 주문했는데 웨이트레스가 으깬 감자를 가져다 준다면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자.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프렌치 프라이드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대답할 것이다. 귀찮지 않아요. 그리고는 기꺼이 프렌치 프라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미안하지만 혹 괜찮으시다면 감사합니다. 와 같이 사소한 말들은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운 일들을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작은 예절과 같다. 게다가 이러한 말들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하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 홀 케인의 소설을 읽어본 일이 있는가? 크리스천, 재판관, 맨섬 사람 같은 소설 말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소설을 읽는다. 진짜 수백만이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었다. 그는 평생 단 8년만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사망할 때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소설가였다. 이야기는 이렇다. 홀 케인은 소네트와 발라드라는 장르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모든 시를 탐독했다. 심지어 케인은 로제티를 찬양하는 글을 쓴 적도 있었다. 로제티는 기뻤다. 아마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 능력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 젊은이라면 아마도 대단히 똑똑한 친구일 거야. 그래서 로제티는 그 대장장이의 아들을 런던으로 초대했고 자신의 비서로 삼았다. 이 일이 케인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 얻은 일로 인해 케인은 당대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케인은 다른 작가들의 충고와 격려를 받으며 영원히 그 이름이 남을 작가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맨섬에 있는 케인의 저택 그리바 캐슬은 전 세계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었다. 그는 250만 달러의 주산을 남겼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한 유명 작가를 찬탄에 맞지 않는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케인은 가난한 무명 작가로 죽어갈 수도 있었다. 이게 바로 진심 어린 인정이 가진 엄청난 힘이다. 로제티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중요하다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일본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인들도 자신을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일본인들은 백인이 일본 여성과 춤추고 있는 것만 봐도 분개한다. 당신이 인도에 있는 힌두교 신자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그건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힌두교도들은 자신들을 훨씬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힌두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의 그림자로 더럽혀진 음식을 건드리는 일조차 지조를 버린 행동이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에스키모보다 당신이 낫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말하건대 그건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에스키모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정 알고 싶은가? 글쎄, 에스키모 사이에서는 몇몇 뜨내기들이 있다. 일하기 싫어하는 쓸모라고는 어느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는 불황자들이다. 에스키모들은 그들의 백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말로 에스키모에게는 가장 큰 경멸을 담고 있는 말이다.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바로 애국심을 낳고 그것도 모자라 전쟁을 낳는다.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당신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마음에 다가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리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당신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기억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성취감을 느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능하다는 속마음을 달래기 위해 겉으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우쭐대며 불쾌감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인간, 오만한 인간이여 보잘것없는 한순간의 권위라는 옷을 입고는 드높은 하늘 앞에서 천사들도 안쓰러워 눈물을 흘릴 바보 같은 속임수나 쓰고 있구나.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인간, 오만한 인간이여 보잘것없는 한순간의 권위라는 옷을 입고는 드높은 하늘 앞에서 천사들도 안쓰러워 눈물을 흘릴 바보 같은 속임수나 쓰고 있구나. 이제부터는 내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원칙들을 적용한 결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다. 우선 커네티컷주 출신 변호사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자신의 친척 때문에 이름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으니 일단 그를 알씨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내 수업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내와 함께 롱아일랜드에 있는 아내의 친척을 만나러 갔다.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나이든 이모와 대화하게 내버려 두곤 자신은 다른 어린 친척을 만나러 가버렸다. 자신이 배웠던 인정 원리의 적용 사례를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선 이 할머니에게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길을 둘러보고 진심으로 칭찬할 만한 것을 찾으려 했다. 이 집은 1890년쯤에 지었네요. 그렇죠? 그는 물었다. 그렇단다. 할머니는 대답했다. 바로 그 해 지었지. 제가 태어난 집을 생각나게 하네요. 그는 말했다. 정말 아름답군요. 잘 지었어요. 방도 널찍하고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집을 짓지 않아요. 그래, 할머니는 동의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아름다운 집 따위는 관심도 없지. 그저 조그마한 아파트에 냉장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자동차 가지고 쏘다니기만 해. 이 집은 꿈의 짐이었지. 이 집은 꿈의 집이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 집은 사랑으로 지은 집이야. 남편과 내가 이 집을 짓기 전에 많은 것들을 꿈꿨어. 건축가가 없었어. 우리 둘이 다 계획했지. 그런 다음 그녀는 집을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었다. 그녀는 평생 애지중지해 왔던 아름다운 보물들을 보여줄 때마다 그는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페이즐리 숄, 오래된 영국 찻잔 세트, 웨지우드 도자기, 프랑스 침대와 의자, 이탈리아와 그림, 한때 프랑스의 성에 걸려 있던 실크 커튼 등 알씨는 말했다. 집을 구경시켜준 다음에 그녀는 절 차고에 데려갔어요. 거기엔 블록 위에 올려놓은 패커드 차가 있었어요. 거의 새 차였죠. 남편이 떠나기 바로 전에 저 차를 샀지.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이가 죽은 후로는 단 한 번도 사지 않았단다. 그녀는 좋은 것들을 알아보니까 이 차를 내게 주려 한단다. 아니, 이모님, 그가 말했다. 저를 놀라게 하시네요.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저걸 받아요? 저는 이모님과 진짜 친척도 아닌걸요.
저는 새 차도 있고 이모님 친척 중에는 저 차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친척이라고? 그녀는 소리쳤다. 그래, 친척이 있긴 있지. 내가 빨리 죽기만 기다리는 친척들이 있지. 그래야 저 차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사람들에겐 저 차를 안 줄 거야. 차를 그분들께 주기 싫으시면 중고차 딜러에게 파실 수도 있어요. 그는 말했다. 판다고? 그녀는 소리 질렀다. 내가 이 차를 팔 것 같아? 낯선 사람들이 이 차로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걸 가만 앉아서 보라고? 남편이 내게 사준 차인데 차를 파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게 줄 거야. 넌 아름다운 걸 알아보잖아. 그는 받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었다. 커다란 집에 페이즐리 숄과 프랑스 골동품과 여러 기억들과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그 할머니는 조그만 인정이라고는 갈망하고 있었다. 한때는 젊고 아름다움, 누구나 원하는 여성이었다. 한때는 사랑이 넘치도록 집을 짓고 유럽 전역에서 모은 것들로 그 집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노년에 혼자 외로이 남겨져 있던 그 할머니는 사람이 주는 소소하고 따뜻한 작지만 진심 어린 인정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 누구도 그것을 주지 않았다. 그녀가 마치 사막의 섬처럼 원했던 것을 찾게 되자 그녀의 고마움은 페거트 차를 기꺼이 주는 것으로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기로 하자 뉴욕 라이의 묘목과 조경업체인 루이스 앤 발렌타인의 관리자 도널드 M. 맥마은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얼마 후 저는 유명한 법조인 집의 조경 일을 맡았습니다. 집주인이 나와서 어디에 진달래를 심고 어디에 철쭉을 심을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판사님, 정말 근사한 취미를 가지고 있으시군요. 개들이 멋져서 눈을 못 떼겠어요. 해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애완견 대회에서 최고상을 여러 번 수상했었겠네요. 네, 그래요. 판사는 대답했습니다. 개들 덕분에 즐겁습니다. 개사육장 구경하시겠어요? 그분은 거의 1시간 동안이나 제게 개들과 개들로 인해 받은 상들을 구경시켜 주셨죠. 심지어는 개들의 혈통 증명서도 가지고 와서 아름답고 똑똑한 개가 태어난 게 된 혈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그럼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할까요?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좋아서 죽죠. 좋습니다. 제가 개 한 마리를 드리기로 하죠. 판사님이 선언하듯 말했죠. 그리고 강아지에게 먹이를 먹이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말을 멈추시고 말만 하면 잊을 수 있으니 써드리기로 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님은 집으로 들어가 혈통과 먹이를 먹이는 방법을 타이핑하곤 $100 넘는 가치가 있다는 강아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1시간 15분이 넘는 소중한 시간과 이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분의 취미와 업적에 대해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코닥 필름으로 유명한 조지 이스트먼의 투명 필름을 발명하여 영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수백만 달러를 벌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가 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스트먼 역시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소소한 인정을 갈망했던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오래전 일이다. 이스트먼은 로체스터 대학의 이스트먼 음악대학과 칼본 홀을 짓고 있었다. 킬본 홀은 이스트먼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공연장이었다. 뉴욕의 스포리어 의자회사 사장이었던 제임스 아담슨은 이 공연에서 자신의 회사에서 만드는 의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려 했다. 아담슨은 건축가에게 전화를 하여 로체스터에서 있던 이스트먼 씨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아담슨은 도착하자 건축가가 말했다. 주문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릴 말씀은 이스트먼 씨의 시간을 5분 이상 뺏으시면 모든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트먼 씨는 엄격한 분입니다. 매우 바쁘시고요. 그러니 이야기를 빨리 마치고 나오세요. 아담스는 그러기로 마음의 준비를 했다. 방으로 안내되었을 때 이스트먼 씨는 책상 위 서류 더미를 들여다보느라 몸을 숙이고 있었다. 이윽고 이스트먼 씨는 몸을 일으키고 안경을 벗은 다음 건축가와 아담스 씨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신사분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건축가가 소개한 다음 아담스 씨는 말했다. 이스트먼 씨, 기다리는 동안 사무실을 찬탄하며 보았습니다. 이런 방이라면 일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테리어 목공 일을 하고 있는데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사무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조지 이스트먼은 대답했다. 덕분에 생각났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군요. 아름답죠? 그렇죠?
처음 만들곤 정말 좋아했는데요. 머리에 생각이 많다 보니 때로는 몇 주씩이나 방에 눈길을 주지 않을 경우도 있었어요. 아담스는 방을 가로질러가 벽을 만지며 말했다. 영국산 오크제군요. 그렇죠. 이탈리아산 오크와는 질감이 조금 다르죠. 맞아요. 이스트먼은 대답했다. 수입한 영국산 오크제입니다. 고급 목재를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저를 위해 골라 주었죠. 이스트먼은 아담슨에게 방 여기지를 구경시켜 주었다. 비례와 색채, 손으로 새긴 조각, 그 밖에 이스트먼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는 데 일조했던 여러 장식들에 대해 설명했다. 목공 작업에 감탄하며 방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들은 창문 앞에 잠시 멈추었다. 이스트먼은 겸손하면서도 침착한 몸짓으로 자신이 인류를 위해 만들고 있는 기관들을 가리켰다. 거기엔 로체스터 대학 종합병원, 동종요법병원, 노숙자 쉼터, 아동병원이 있었다. 아담스는 인류의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자신이 재산을 사용하는 이상주의와 따뜻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얼마 후 조지 이스트먼은 유리 케이스를 열고 거기서 자신이 소유했던 최초의 카메라를 꺼냈다. 그는 그가 한 영국인으로부터 샀던 발명품이었다. 아담스는 사업 초기에 일어나 고생했냐고 소상히 물었다. 이스트먼은 자신을 담아 어린 시절의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남편을 여인 엄마는 하숙을 치고 자신이 하루에 50센트를 받으며 보험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시절이 이야기였다.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가난의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하숙을 치며 죽으라고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아담슨 씨는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완전히 몰두해서 대답을 들었다. 이번에는 사진 건판 이야기였다. 이스트먼 씨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새 실험을 하며 화학물질들에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쪽잠을 잔 이야기, 또 72시간을 같은 옷을 입고 일하고 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제임스 아담스는 10시 15분 이스트먼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 전에 5분 이상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조지 이스트먼은 아담슨을 보며 말했다. 지난번 일본에 가서 의자를 샀어요. 집에 가져와 베란다에 놓았죠. 그랬더니 햇볕에 질이 벗겨지더군요. 그래서 페인트를 사서 그 의자를 칠했어요. 제가 의자를 어떻게 칠해 놓았는지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집에 가서 같이 점심을 드시기로 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점심을 먹고 나온 이스트먼 씨는 아담슨에게 자신의 일본에서 산 의자를 보여주었다. 보기에 1달러 50센트 나가지 않을 의자였다. 하지만 수억 달러를 벌고 있는 조지 이스트먼은 자신이 그 의자를 칠했다는 이유로 그 의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극장 좌석 주문은 9만 달러 규모였다. 누가 그 주문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가? 제임스 아담슨이었을까? 아니면 아담슨의 경쟁자 중 하나였을까? 그때부터 이스트먼이 죽을 때까지 이스트먼과 제임스 아담슨은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인정이라는 이 마법과 같은 주축들은 어디에서부터 놓아야 할까? 당장 집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집보다 더 필요한 장소, 더 무시되는 장소는 떠오르지 않는다. 당신의 아내는 틀림없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당신은 그리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에 대해 진심 어린 감탄을 보인 지 얼마나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가? 얼마나? 몇 년 전에 뉴 브런즈웍에 있는 미치강 상류에서 낚시를 한 일이 있었다. 캐나다 숲 깊은 곳에 혼자 텐트를 쳐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읽을 거라고는 시골 신문밖에 없었다. 그래서 신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읽었다. 광고도 읽고 도로시 닉슨의 기사도 읽었다. 그녀의 글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그 글을 오려 보관하기로 했다. 그녀는 결혼하는 신부들에게 늘어놓는 훈계 따위는 지겹다고 했다. 차라리 누군가와 신랑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다음과 같은 현명한 충고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첨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블라니 둘에 키스하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하지 마. 결혼 전에 여성을 칭찬하는 건 기분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 문제지만 결혼 후에 여성을 칭찬하는 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같은 일이야.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말이지. 결혼 생활이란 건 절대 정직해서는 안 돼. 언제나 아내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법이야. 매일 잘 지내고 싶다면 아내가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도 말고 하물며 엄마가 살림하는 것과 비교하려 들어선 안 돼. 언제나 아내가 걱정이라는 칭찬을
가정적이라는 칭찬을 그치지 말고 아내가 미의 여신 비너스와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림도 잘하는 유일한 여성이며 그런 여성과 결혼했으니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냐고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스테이크가 가죽 맛이고 빵이 새까만 수덩어리라도 불평하지 마. 그냥 평소에 아내의 완벽했던 음식 기준에서는 조금 못 미친다고만 해. 그러면 아내는 부엌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녀의 이상에 부응하는 음식을 만드느라 자신을 헌신할 거야. 하지만 느닷없이 이 충고를 실천에 옮기면 안 돼. 아내가 의심할 수도 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밤이라도 꽃이나 사탕 바구니를 선물하라.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을 끝내지 말라. 실천을 하라. 미소를 푹 담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하라. 많은 아내와 남편들이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결혼 6건 중 1건이 깨질 일이란 없을 것이다. 여성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비결을 알려주겠다. 잘 먹힐 것이다. 내 생각이 아니다. 도로시 닉스의 생각이다. 한 번은 그녀가 중원로로 유명했던 사람과 인터뷰한 일이 있다. 그는 23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마음과 더불어 그녀들의 재산을 가로챘다.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딕스가 그 남자를 인터뷰했던 장소는 감옥이었다. 딕스가 그에게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에 대해 묻자 그는 속임수는 전혀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저 여성들에게 그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같은 방법이 남성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대영 제국 통치했던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고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6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6번째 규칙,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이미 당신은 이 책을 충분히 읽은 셈이다. 이제 책을 덮고 담배를 재떨이에 털고 당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책에서 배운 인정의 철학을 적용해보라. 그리고 이 일이 어떤 마법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지켜보자. 네, 이렇게 해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제2부 6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빌려서 또는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